삼성전자 인도 공장 파업 소식이 연일 화제입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삼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충분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 떼를 쓰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시선으로 파업을 바라보는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대 빨래터에서 일하는 인도의 하층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인도 푸네에 살고 있는 22살 아니타입니다. 푸네는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데 저희는 푸네 외곽에 있는 빈민가의 허름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방 한 칸에 4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 비가 새고 벽에는 습기가 자주 차요. 그래도 하나뿐인 보금자리라서 매일 쓸고 닦고 한답니다. 물론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해도 집 자체가 허름하다 보니 깨끗한 티는 별로 안 나기는 해요. 인도에는 계급에 따라 신분을 나누는 오래된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계급 제도는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죠. 태어나는 순간 계급이 정해지고 그건 평생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고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마치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 같아요. 이 제도는 우리의 직업과 결혼 심지어 일상생활까지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수드라 계급이었어요. 수드라 계급은 인도의 전통적인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며 주로 노동자 계급으로 여겨지죠. 수드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육체 노동이나 서비스 직종에서 일해요.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꺼리는 일, 특히 더럽거나 힘든 일을 주로 맡게 돼요. 교육 기회도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직업적 제한은 수드라 계급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예요. 우리 가족은 사실 조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형편과 낮은 계급으로 아버지는 제대로 병원 한번 못 가보시고 집에서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지금도 편찮으셨던 아버지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엄마와 2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요. 동생들은 13살, 11살이지만 학교를 거의 나가지 못해요. 집안일을 돕거나 일을 하러 나가야 해서 결석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엄마는 3년 전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엄마는 대부분의 시간을 좁은 방에 누워 계세요. 그래도 간단한 옷 수선을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돈을 벌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 큰딸로서 안타깝고 속상해요. 저는 도비왈라로 일하고 있어요. 도비왈라는 인도의 전통적인 빨래꾼이에요. 우리는 주로 강가에 있는 대형 세탁통에서 옷을 빨고 다림질을 해서 고객에게 세탁된 빨랫감을 돌려주는 일을 해요. 이 일은 힘들고 고된 육체 노동이지만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30분 넘게 혼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새벽 5시쯤 빨래터에 도착해서 빨랫감을 확인하고 일을 시작해요. 제가 일하는 곳은 푸네의 코레곤 공원 근처예요. 이 지역에는 호텔과 레스토랑이 많아서 일거리가 꽤 있어요. 주로 호텔 라즈 팰리스와 그랜드 메리어트에서 세탁물을 받아요. 매일 아침 호텔 직원들이 세탁물이 담긴 큰 자루를 저에게 건네줍니다. 호텔 근처 살롱 드 뷰티라는 미용실에서도 수건과 가운을 받아가요. 호텔과 미용실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도 있습니다. 바수 씨 가족은 의사 집안인데 매주 화요일마다 양복과 실크 사리를 맡기세요. 그들의 옷은 비싼 만큼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한 번은 실수로 양복에 얼룩을 지워내지 못해서 큰 곤란을 겪었어요. 여러 번 세탁해서 겨우 지울 수 있었지만 그때의 두려움은 아직도 생생해요. 결혼식 시즌에는 평소보다 특히 더 많이 바빠요. 지난주에는 샨티 연회장에서 결혼식 전통의상 200벌을 맡겼어요. 200벌이 넘는 전통의상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는데 이틀이나 걸렸어요. 하지만 이런 특별한 주문은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도비왈라가 된 건 우리 가족의 카스트 때문이에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엄격한 사회계층 구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카스트에 따라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돼요.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그리고 바이샤와 수드라, 불가촉 천민인 달리트까지 5개의 주요 카스트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 수드라 카스트에 속해요. 수드라는 노동자 계급으로 주로 육체 노동이나 서비스 직종에 종사해요. 농부와 목수 그리고 제가 하는 도비왈라 같은 일들이죠. 카스트 제도는 인도 사회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강력해요. 카스트를 어기면 마을에서 추방당하거나 처벌을 받기도 해요. 높은 카스트와 낮은 카스트 사이의 결혼은 여전히 금기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카스트 내에서만 결혼해요. 저희 동네에 사는 라지 씨의 아들이 브라만 여성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결국 그 둘은 마을을 떠나야 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카스트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도비왈라는 힘들지만 우리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에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늦은 밤까지 빨래를 하다 보니 손은 항상 거칠고 갈라져 있고 허리와 어깨는 늘 아파요. 하지만 이런 고된 노동 덕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절망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높은 카스트 손님이 제가 실수로 그의 옷에 살짝 닿았다고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때 느낀 수치심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항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런 현실에 저항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카스트 제도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 상황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끼지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삶의 방식인 만큼 순응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높은 카스트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정해진 방식에 순응하면서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배워왔어요.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변화를 꿈꾸지도 않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제 카스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 도비왈라로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힘들고 고단하지만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견뎌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프리아가 있어요. 프리아도 수드라 계급이지만 어떻게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프리아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가끔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말을 듣고 따라하면서 영어를 독학했죠. 밤늦게까지 촛불 아래서 공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학교에 가려면 왕복 4시간을 걸어야 했는데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학교에 갔죠. 그런 프리아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가 첸나이 부근에 가전공장을 설립하면서 특별 채용 제도를 도입했는데 프리아가 거기에 선발된 거예요. 삼성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리아의 열정과 능력을 알아본 삼성의 배려 덕분이었죠. 프리아가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았어야 했나 후회가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친구가 마침내 보답을 받는 것 같아 정말 기뻤어요. 프리아는 삼성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월급도 올랐고 얼마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더 나은 동네로 이사도 했어요. 물론 카스트 제도 때문에 상류층이 사는 곳으로는 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던 빈민가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래요. 깨끗한 수돗물이 나오고 전기도 24시간 들어오는 곳이라고 해요. 가장 부러웠던 건 부모님이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프리아의 아버지가 갑자기 열이 나셨는데 바로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지어 드셨대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으셨던 아버지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프리아는 함께 지냈던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오고 필요한 것들을 사다 줘요.
지난번에는 쌀과 밀가루를 사다 줬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동네 아이들을 위해 과자와 초콜릿도 잔뜩 사왔죠. 새해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쁜 새 옷을 선물해주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전통 의상인 파란색 사리를 선물해줬는데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새 옷이라 너무 기뻤어요. 디왈리 축제 때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레스토랑에 데려가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음식을 우리 모두에게 대접했어요. 프리아의 도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몇 달 전 엄마의 다리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오래된 부상이 재발해서 심한 통증과 함께 붓기가 심해졌죠.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려 했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프리아에게 연락했더니 곧바로 병원비를 보태줬어요. 덕분에 엄마는 시내의 좋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않았다면 영구적인 장애가 올 수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제 동생 리아의 학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프리아는 저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줬어요. 리아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인데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싼 교과서 몇 권과 실험 도구들이 필요했거든요. 프리아는 망설임 없이 리아의 학비를 보태주겠다고 했어요. 덕분에 리아는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베풀어주는 프리아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도 새삼 깨닫게 돼요. 프리아처럼 되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노력과 행운이 필요하니까요. 그래도 프리아 덕분에 우리 동네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프리아가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 희망 그 자체예요. 지난주는 프리아가 동네에 찾아오는 날이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시간이 안 돼서 둘이서만 봤는데 프리아의 표정이 정말 어두워 보였죠. 프리아가 어디 아픈 건지 아니면 제가 뭐 서운하게 한 게 있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엄마의 병원비를 도와달라고 했던 게 너무 뻔뻔했던 것 같아서 얼른 그 돈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끝내고 저는 조심스럽게 프리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프리아는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프리아가 일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공장에서 1,500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가전공장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프리아는 말했어요. 프리아는 이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다른 회사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평균 임금의 2배를 받고 있고 복지 혜택도 많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파업 때문에 프리아도 매일 야근을 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일한다고 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노동자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네요. 회사 분위기도 침울해져 있고 언론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투자를 철회하면 인도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다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아는 이게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라 많이 예민해진다고 말했어요. 파업이 길어지면 자신의 일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신문이나 뉴스를 볼 시간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도 무심해서 삼성전자 파업 이슈가 있는지도 아예 몰랐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엄마와 동생들을 챙기고 3시간 정도 겨우 눈을 붙여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새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솔직히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프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습니다. 프리아는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알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하지만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어요. 더 나은 삶을 꿈꿀 여유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프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니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좋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한 자세한 이유도 궁금했고 무엇보다 앞으로 프리아가 괜찮을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물어보니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장 근처에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푸른색 삼성 유니폼을 입은 노동자들이 수백 명씩 모여 있다네요. 노조에서 점심 식사와 물을 제공하고 임시 천막도 설치했지만 화장실 시설이 없어서 야외 공간을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새로운 노조 인정과 임금 인상이라고 해요. 하지만 프리아는 그들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삼성 직원들의 월급이 일반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고 인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삼성의 복지 혜택도 엄청나대요. 프리아는 이번 파업이 인도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어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노사 갈등 때문에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걱정하더군요. 프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 같은 도비왈라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큰 문제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프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파업에 참여한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도 평균보다 2배나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는데 무엇이 그리 불만인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인도의 다른 회사에서는 전혀 지원해주지 않는 복지 혜택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의료보험, 유급휴가, 심지어 자녀교육 지원까지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부족하다고 파업을 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삼성전자 정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걸 누리면서도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에라도 다니면서 월급이라는 걸 받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도비왈라로 일하다 보니 월급 개념이 없어서 일감이 없는 시기에는 생활비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일이 있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일이 없으면 정말 막막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세탁물을 맡기는 일이 거의 없었죠. 일감이 없어서 몇 달 동안 우리 가족은 정말 굶을 뻔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준 음식으로 겨우 연명했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직원들의 파업 소식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져요. 안정적인 일자리와 좋은 급여 그리고 다양한 복지 혜택. 제가 꿈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물론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치스러운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제가 삼성전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일할 것 같아요. 매일 회사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요. 너무 낮은 곳에 있다 보니 조금만 나아져도 만족하려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한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한국에 대한 호감이 꽤 높은 편이에요. 우리 도비왈라들이 일하는 곳을 도비가트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빨래터이면서 인도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보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관광지처럼 방문하곤 해요. 처음에는 우리를 구경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이드를 하거나 마그넷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부수입을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에게 빨래터를 개방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재주는 없었고 한 번씩 촬영 요청이 들어오면 빨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해주는 정도였죠.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도비가트에 많이 왔어요. 신기하게도 그들은 항상 가방에 작은 간식이나 선물을 잔뜩 챙겨 다녔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 저에게 항상 작은 선물을 주면서 고맙다고 하고 갔어요. 그리고 빈말이라도 항상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해주고 갔습니다. 살면서 그런 친절한 대우와 칭찬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사실 한국인들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촬영 협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허락을 구하고 촬영을 시작했고 촬영이 끝나면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하기도 했어요.
이런 친절함과 상냥함에 저는 한국이 그냥 좋아졌습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은 한국 관광객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중국 관광객들은 조금 무례한 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경하는 것처럼 손으로 가리키면서 웃는 사람도 있었고 허락도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사진 촬영 문제로 다른 도비왈라들과 갈등이 생길 때도 자주 있었죠. 한 번은 중국인 관광객이 제 동료의 얼굴을 너무 가까이서 찍으려고 해서 말다툼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은 다른 면에서 우리를 조금 피곤하게 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았거든요. 빨래하는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보여달라며 깐깐하게 요구했죠. 그래도 저희는 일본 관광객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일본 관광객들은 우리의 협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았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할 때도 많았고 끝나면 바로 그냥 쌩 가버리는 것도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슬펐던 건 우리 도비왈라들은 항상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익숙하니까 기분이 크게 나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무감각해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광객들의 친절함을 경험하고 나니 우리도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호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만난 한국 관광객들은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인과 한국에 대한 호감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프리아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높아진 걸 보면서 삼성전자가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 디왈리 축제 때마다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는 걸 보면서 따뜻한 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디왈리는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인도의 대표적인 명절인데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좋은 물건들을 선물하더라고요. 높은 월급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신기한데 명절에는 좋은 선물까지 준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삼성 근로자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다는 사실이 정말 현실감 없게 느껴졌어요. 이미 인도의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프리아를 통해 들은 삼성전자의 근무 환경은 제게 꿈만 같았어요. 안정적인 월급의 다양한 복지 혜택, 그리고 명절 선물까지 저희 도비왈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였죠. 어쩌면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든 걸지도 모르겠어요. 프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소위 귀가 트였습니다. 평소에 호텔이나 미용실을 다녀올 때는 빨랫감을 가져오고 가져다 주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삼성이나 파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 근로자들의 파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미용실에 세탁을 마친 빨랫감을 전달하러 갔다가 예전 이웃이었던 라크슈미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가 프리아와 친한 사이임을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삼성전자 파업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프리아에게 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삼성 직원들이 파업을 해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뭔가를 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보다 제 지식이 얕다는 걸 알고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제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호응을 해주었고 다른 누군가는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빨래를 전달하고 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주목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라 너무나 신기했어요. 한 아저씨가 이 파업이 오래 갈 것 같냐고 물었을 때 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삼성에 근무하는 친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파업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동안은 그저 생계를 꾸리기에 바빠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 생활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빨래를 받으러 갈 때마다 귀를 조금 더 열어두려고 해요. 어쩌면 누군가의 대화에서 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신문을 사서 읽기엔 돈도 시간도 없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씩 세상 소식을 알아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프리아의 이야기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것이 전부이지만 그래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파업이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소중한 친구 프리아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면 좋겠어요.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프리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당장 제 삶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서 엄마와 동생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조금씩 배워보려고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고 글자도 제대로 읽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대로 마음먹고 야간학교를 등록했어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2시간 걸어가야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엄청 좋답니다. 사실 저는 어려운 글자는 아직 잘 못 읽어요. 야간 학교에 가면 책 읽는 것도 알려주고 글자를 바르게 쓰는 방법도 알려준다고 해요. 처음 야간 학교에 갔을 때 너무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났어요. 저보다 어린 학생들도 있어서 부끄럽기도 했죠. 하지만 선생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첫 수업에서는 간단한 단어들을 읽고 쓰는 연습을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하면 곧 시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시험에 통과하면 알파벳과 기본적인 영어 대화 방법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쩌면 나중에 프리아와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매일 밤 학교에 가는 길은 힘들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어제는 얇은 이야기책 한 권을 혼자서 읽어봤어요. 비록 천천히 더듬더듬 읽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읽었다는 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움이 많아요. 일을 마치고 학교에 가려면 너무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해요. 그리고 숙제를 할 시간이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엄마는 제가 야간 학교에 다니는 걸 아시고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일하느라 힘든데 공부까지 하면 건강을 해칠까봐 그러셨나 봐요. 하지만 제가 조금씩 배워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는 응원해주세요. 어제는 동생들이 제 숙제를 구경하면서 자기들도 나중에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일이 끝나고 너무 피곤한 날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납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도비왈라가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배워나가려고 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살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가 조금은 마음 아픕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고단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찾아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겠어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감동 공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